2022년 스포츠 심리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는 레빈이 주장한 내용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개념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인간의 행동은 기억과 니은에 의해 결정된다. 기억과 니은의 상호작용으로 행동은 변화한다. 1번 문제는 쿠르트 레빈의 장 이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쿠르트 레빈은 정의하기를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행동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한다고 본 것이 쿠르트 레빈의 장 이론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학자가 주장한 내용은 그 내용을 단순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억에 들어가는 개인과 니은에 들어가는 환경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아동의 운동 발달을 평가할 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질문에서 아동의 밑줄을 쳐주시고요.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밑줄을 쳐주세요.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평가 장소에 도착하면 환경에 대한 탐색 시간을 주지 말고 평가를 바로 진행한다.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면 탐색 시간을 주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맞는 보기로 고쳐보면 평가 장소에 도착하면 평가 진행 전에 환경에 대한 탐색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아동의 평가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아니죠. 아동의 평가 민감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줄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운동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할 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줘야 심리적 안정이 도모되겠죠. 동그라미 3번이 옳은 보기고요. 동그라미 4번, 아동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다. 아니죠. 아동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줄 수 있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으로 상식 안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절대 실수하지 않고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 꼭 표시해 놓으셨다가 옳은 거를 쉽게 상식적으로 잘 맞추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은 약간 상반된 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는 탐색할 시간을 주지 말고 바로 진행해야 된다고 했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기 내에서 반대되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중에 답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으로 여러분이 꼭 맞추셔야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3번, 보기에 제시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질문에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밑줄을 쳐주세요.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인간의 운동은 자기 조직과 비선형성의 원리에 의해 생성되고 변화한다. 자기 조직의 밑줄, 비선형성의 원리에 밑줄을 쳐주세요. 유기체, 환경, 과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조직의 원리와 비선형성의 원리에 의해 인간의 운동이 생성되고 조절된다고 본 거는 뉴웰의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이죠. 그러다 보니 기억은 뉴웰의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 불변 매개 변수에는 요소의 순서, 시상, 상대적인 힘이 포함된다. 불변 매개 변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니은이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가변 매개 변수에는 전체 동작 지속 시간, 힘의 총량, 선택된 근육군이 포함된다. 가변 매개 변수가 나와도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니은, 디귿은 모두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고요. 리을, 환경 정보에 대한 지각, 그리고 동작의 관계를 강조한다. 환경 정보에 대한 지각과 동작의 관계를 강조하는 건 생태학적 이론이죠. 리을은 생태학적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 정보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니은 디귿으로 정답은 3번입니다.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은 슈미트가 제안한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움직임의 형태 조절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매개 변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형태 조절에 관여하는 불변 매개 변수와 가변 매개 변수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불변 매개 변수는 변하지 않는 요소로 보시면 되고요. 가변 매개 변수는 변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변 매개 변수에 속하는 내용과 가변 매개 변수에 속하는 요소를 꼭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불변 매개 변수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 요소의 순서가 있습니다. 요소의 순서는 동작이나 반응 요소의 순서를 얘기하고요. 시상이라고 하는 건 동작의 시상으로서 근수축의 시간적 구조를 얘기하고요. 상대적인 힘이라고 하는 건 근육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힘의 양을 선택된 각 근육의 적절한 비율로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동작이나 반응 요소의 순서나 근수축의 시간적 구조나 근육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힘의 양을 선택된 각 근육의 적절한 비율로 분배하는 과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는 불변 매개 변수인 거고요. 가변 매개 변수에는 전체 동작 지속 시간이 있습니다. 근수축의 시간적 구조인 시상은 불변 매개 변수이지만 전체 동작 지속 시간은 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았고요. 상대적인 힘은 불변 매개 변수이지만 힘의 총량은 변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선택된 근육군이라고 해서 동작 생성에 관련된 각각의 근육이 동작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불변 매개 변수에 무엇이 포함되고 가변 매개 변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극 반응 대한수가 증가할수록 선택 반응 시간도 증가한다. 자극 반응 대한수의 밑줄, 선택 반응 시간의 밑줄을 쳐주세요. 투수가 직구와 슬라이더 구종의 커브 구종을 추가하여 무작위로 섞어 던졌을 때 타자의 반응 시간이 길어졌다. 두 번째 보기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투수가 직구와 슬라이더 구종을 던지다가 커브 구종을 추가한 겁니다. 커브 구종을 추가했다는 게 자극 반응 대한수가 증가한 거고요. 이렇게 자극 반응 대한수가 증가한 상태로 무작위로 섞어 던졌을 때 타자의 반응 시간이 길어졌죠. 즉 선택 반응 시간도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바로 힉스의 법칙입니다. 자극 반응 대한수가 증가할수록 선택 반응 시간도 증가한다는 법칙은 힉스의 법칙으로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피치의 법칙은 동작의 속도와 정확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속도라는 단어나 정확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피치의 법칙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목표물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속도와 정확도가 나빠지고 목표물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보는 법칙입니다. 파워 법칙은 연습 초기에는 수행의 향상도가 크고 연습의 후기에는 수행의 향상도가 낮다는 법칙이고요. 임펄스의 가변성 이론에서 임펄스는 단위 시간에 작용한 힘의 양으로서 임펄스가 사지의 움직임을 비롯한 인간 운동의 형태를 결정하고 임펄스의 가변성에 따라서 움직임의 정확성이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4번 문제도 1번 문제와 같이 법칙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위주로 법칙을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보기에 제시된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질문에서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에 밑줄을 쳐주세요.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는 자유도의 고정 단계, 자유도의 풀림 단계, 반작용의 활용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스케이트를 탈 때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활용하여 추진력을 갖게 한다.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활용,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니은, 체중 이동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며 숙련된 동작을 실행하게 한다. 체중 이동의 밑줄, 숙련된 동작에 밑줄 쳐주세요. 디귿, 스케이트를 신고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하나의 단위체로 걷게 한다. 디귿에서는 하나의 단위체에 밑줄을 쳐주세요.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자유도의 고정 단계는
새로운 운동 기술을 학습하고자 할 때 신체의 자유도를 고정하는 단계였습니다. 여분의 자유도를 감소시켜서 움직임과 관련된 요소들을 단순화시키는 단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단계인 자유도의 고정 단계에 대한 예시로는 디귿이 해당됩니다.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하나의 단위체로 걷게 한다는 건 자유도를 고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디귿은 자유도의 고정 단계에 대한 예시고요. 두 번째 단계인 자유도의 풀림 단계는 고정했던 자유도를 풀어서 여분의 자유도의 수를 늘리는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유도의 수를 늘리는 단계로 여기에 해당하는 예시는 기역입니다.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을 활용하는 단계가 2단계 자유도의 풀림 단계인 거고요. 세 번째 단계는 반작용의 활용 단계였고요. 신체 내적으로 외적으로 발생하는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분의 자유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됐고요. 그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가 반작용의 활용 단계였습니다. 반작용의 활용 단계에 대한 예시는 니은으로 체중 이동을 통해서 추진력을 확보하며 숙련된 동작을 실행하게 되는 단계가 반작용의 활용 단계입니다. 기역은 자유도의 풀림에 대한 예시, 니은은 반작용 활용에 대한 예시, 디귿은 자유도 고정에 대한 예시로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5번은 번스타인의 운동학습 단계에 대한 문제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유도의 고정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자유도의 풀림 단계, 세 번째가 반작용의 활용 단계라는 거 명확하게 먼저 알고 계시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과 함께 예시를 매칭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레이데크와 스미스의 운동선수 탈진 질문지의 세 가지 측정 요인이 아닌 것은 아닌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탈진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운동선수는 최상의 운동 수행을 위한 과다 훈련 상황에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탈진이 운동 수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탈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 중에 대표적인 부분으로 레이데크와 스미스는 운동 상황에서 발생하는 선수들의 탈진 요인들을 측정하는 운동선수 탈진 질문지를 개발했는데요. 이게 바로 영어 약자로 ABQ라고 합니다. 운동선수 탈진 질문지인 ABQ에는 세 가지 하위 요인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에는 성취감의 저하, 스포츠 참여에 대한 평가 절하, 신체적 정서적 고갈이 포함됩니다. 스포츠를 행하면서 성취감이 떨어지거나 스포츠에 대해서 평가가 절하되거나 신체적 정서적 고갈, 즉 신체적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었다고 느낄 때 운동선수의 탈진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쟁 불안은 불안의 종류 중 한 가지로 경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여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웨이스와 아모로스가 제시한 스포츠 재미의 영향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포츠 재미에 밑줄을 쳐주세요. 스포츠 재미의 영향 요인이라고 하는 건 스포츠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웨이스와 아모로스가 제시한 바로는 첫 번째, 사회적 소속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나 야구 같은 걸 진행할 때 우리 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소속감이 스포츠 재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동작 자체의 감각 체험입니다. 그 운동을 하는 것, 그 스포츠 자체에서의 감각 체험인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그 자체의 즐거움, 야구를 할 때 공을 쳤을 때의 그 즐거움, 그러한 동작 자체의 감각 체험이 스포츠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숙달과 성취입니다. 스포츠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지만 계속적인 반복과 노력을 통해서 그 스포츠가 숙달되어지고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으로 인해서 스포츠 재미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건데요. 이거는 웨이스와 아모로스가 제시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학자가 제시한 세 가지로서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학자가 제시한 스포츠 재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는 첫 번째 사회적 소속,
두 번째, 동작 자체의 감각 체험. 세 번째, 숙달과 성취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재미와 관련해서 인지 능력은 상관이 없다 보니까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번 2022년 스포츠 심리학 기출문제를 보면요. 1번 문제도 그렇고 4번 문제도 그렇고 6번, 7번 문제가 모두 다 그런데요.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 안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어떠한 학자가 주장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시험을 더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떠한 학자가 주장한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출제된 문제 안에서의 개념은 잘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처럼 상식적인 선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여러분은 꼭 맞추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개념으로 잘 공부했던 문제에서 나온 문제를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기에 제시된 도식이론에 관하여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질문에서 도식이론에 밑줄을 쳐주세요. 도식이론은 폐쇄회로 이론과 개방회로 이론의 장점만을 통합해서 일반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근거로 한 이론인데요. 이러한 도식이론은 슈미트가 제안한 이론입니다. 움직임은 도식을 통해 일어난다고 보고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을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기억, 빠른 움직임과 느린 움직임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빠른 움직임은 회상도식, 개방도식이라고 하고요. 느린 움직임은 제인도식, 폐쇄도식이라고 하죠.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제인도식은 피드백 정보가 없는 빠른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아니죠. 방금 말했듯이 제인도식이 아니라 회상도식은 피드백 정보가 없는 빠른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귿, 회상도식은 과거의 실제 결과, 감각 귀결, 초기 조건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아니죠. 과거의 실제 결과, 감각 귀결, 초기 조건의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건 제인도식입니다. 디귿은 제인도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리을, 200ms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느린 운동 과제의 제어에는 회상도식과 제인도식이 모두 동원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기억 리을이 맞는 설명으로 8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니은은 회상도식에 대한 설명, 디귿은 제인도식에 대한 설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보기에 제시된 심리적 불응기에 관하여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기억, 1차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 2차 자극을 제시할 경우 2차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이다. 기억은 심리적 불응기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옳은 설명이라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1차 자극과 2차 자극 간의 시간차가 10ms 이하로 매우 짧을 때 나타난다. 아니죠. 일단 10ms를 40ms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1차 자극과 2차 자극의 시간차가 40ms 이하로 매우 짧을 때 나타나는 건 집단화입니다. 10ms를 40ms로 바꾸고 니은에 대한 설명이 집단화의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 페이크 동작의 사용 빈도를 높일 때 효과적이다. 페이크는 속임수를 얘기하죠. 속임수의 사용 빈도를 높일 때 효과적인 건 아니고요. 리을, 1차와 2차 자극을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하는 현상을 집단화라고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9번 문제는 심리적 불응기의 개념과 집단화의 개념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심리적 불응기는 1차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 2차 자극을 제시할 경우 2차 자극에 대해 반응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집단화는 1차 자극과 2차 자극의 시간차가 40ms 이하로 매우 짧을 때 1차와 2차 자극을 하나의 자극으로 간주하는 현상입니다. 집단화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심리적 불응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리적 불응기와 집단화의 개념을 구분해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은 기억과 리을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인간 발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개인적 측면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마다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개인적 측면의 밑줄, 개인마다 다르다는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동그라미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다차원적 측면은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과 같은 내적 요인, 그리고 사회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다차원적 측면의 밑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밑줄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3번, 계열적 측면은 기기와 서기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일정한 순서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열적 측면이라서 계열적 측면의 밑줄, 단계에 밑줄을 쳐주세요. 동그라미 4번, 질적 측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 양식이 과거 움직임의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아닙니다. 동그라미 4번에 있는 설명은 종합적 측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합적 측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 양식이 과거 움직임의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적 측면은 움직임의 효율성 향상과 같은 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걸 의미합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